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바쁘고 또 특별히 전달할 만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했었는데요. 어제 내용보다는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영상을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분위기 괜찮았죠? 러셀 지수 중소형주가 좀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은 좀 부진했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요. 다만, 나스닥과 S&P 지수가 좀 약보합 정도였던 걸 보면은, 빅테크가 좀 약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빅테크와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빅테크, 여기 빅테크,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이런 친구들 색깔이 좀 좋지가 않죠. 나머지 친구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살짝 초록불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돼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30년물 국제 선물 보고 계신데 고금리 강달러 완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0년물 국제 선물 보고 계신데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와중에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살짝 조정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부진하다.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계를 하셔야 될 점은 이 고금리 강달러가 지금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 채권 시장이 내려와서는 안 될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것도 채권 시장도 뭐죠?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 봤을 때 에너지가 모여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가 지금 아래쪽으로 공교롭게도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고금리 강달러는 특히 고금리는 아직까지 그 금리의 고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증적으로는 그렇죠. 심증적으로는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하도 한다라고 그러니까 30년 국제 선물 이거 기준으로 설마 이거 붕괴시키겠어? 이거는 지키겠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를 붕괴시킬 거야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채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위에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제법 가파르잖아요. 이거 극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올라가는 속도,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약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고금리 강달러, 단기적으로는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고금리가 좀 주춤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고금리가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측면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연말 랠리다 이러면서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고금리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연말 랠리다 이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뒤에서부터 밀려오던 그 힘의 영향으로 그냥 추세의 힘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화물차가 한 번에 서지는 화물차는 한 번에 서지는 않죠. 한 번에 설 수가 없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에 짐이 실려있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서는데 오래 걸립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힌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일부 상승하는 출력에 일부 주식시장 상승에 제한을 좀 거는 요인일 수 있으나 제한만 걸리고 있죠. 특별히 주식시장을 아래쪽으로 꺾을 만한 그런 브레이크적인 요소는 좀 힘이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모르는 척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금리 강달러가 장난이 아니다.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107자리,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박스권 상단 저항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잠재적인 달러 강세, 잠재적인 달러 강세 가능성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까지 이제 목표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하여튼 뭐 미국 주식시장은 신기하게도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하락한 걸 회복하고 있는데 fear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은 공포 국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뭐 잘 그렇게 딱딱딱 지금 현재 상황을 바로 보여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약간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어젯밤은 약간 이미 그리드의 초창기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왜 구리가 와 있는지 잠시만요. 이거 S&P 지수로 바꾸고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S&P 지수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S&P 지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올라오는 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면 한번 쏟아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쏟아지진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이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자리는 뭐죠? 저항입니다. 저항까지 올라와서 어젯밤 탁 터치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선을 더 이상 이제 위쪽으로 활발하게 넘어가서 상승을 하기는 조금 좀 힘들어 보이는 약간 상승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힘은 좀 빠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좀 건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매도세가 아직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고점이 지난번 고점이 여기였죠. 이번 고점 여기죠. 거의 같아요. 고점의 높이가 거의 같아요. 이 매도세가 강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고점이 많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이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낮아질 수 있고 쌍고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여기나 거의 같아요, 높이가. 이것은 일단 당장은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거고 당장은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한번 후uk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는 이제 미국도 약간 버거운 겁니다. 상승의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고점이 안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질 수는 없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도 없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그림은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S&P 지수보다 나스닥이 또 조금 좀 건전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걸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양대 지수라 불리는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훅 빠졌었다가 FOMC 회의 때문에 결국 다 회복했죠. 이번에 혹시나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훅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빨간색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었었는데요. 이게 의미가 없게 됐죠. 이번에 나스닥도 어떻게 됐죠? 고점이 여기 있고요. 이번 고점이 여기 있네요. 고점이 낮아지질 않았습니다. 거의 일정해요. 하락의 힘이 매도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저항인 것 같죠? 일봉상으로 22,110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추가로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다? 미국 증시는 상승도 제한, 하락도 제한 이렇게 될 겁니다. 당장 하락할 생각은 없어요. 보니까 왜냐? 고점이 별로 안 낮아지고 있어요.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와장창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위쪽에 어딘가 넘어가기 전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110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일본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이 자리 넘어가면 이제 조금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즘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 반도체가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약간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미국 증시가 상승이 좀 제한적인 거는 이런 거에 영향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좀 선을 복잡하게 그어놨는데 필요 없는 건 좀 몇 개 지울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엔비디아 중요한 선 딱 3개만 남겨놨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중요한 추세선이 있는데 이게 일단 한번 붕괴가 됐었고요. 이게 한번 붕괴가 됐었다는 이야기는 상승의 힘이 훼손을 어떤 타격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엔비디아는 고점도 낮아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빨간색 선은 어느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만 회복하니까 140이 있죠. 140이 뭐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기 140은 넥라인, 목이다, 목. 사람이 머리하고 몸통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이 자리가 목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목에 해당하는 자리는 140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목에 해당하는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종가가 140.22였고 어제의 종가는 139.9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140을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이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 정도 범위는 어떤 힘이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 여기서 지금 140을 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불안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붕괴시켰다.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데 저항도 잘 넘지 못한다면은 아래쪽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그죠? 당장은 미국 양대 지수도 뭐 그럭저럭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렇게 뭐 큰 걱정이 없을 수 있는데 조금 좀 시간이 가면은 엔비디아 같은 친구들이 훅 무너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정확하게 말하면 반도체 지수는 아니고 반도체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ETF입니다. 미국 ETF. 이걸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얘도 그래요. 얘도 어떤 중요한 상승의 힘이 훼손이 되고 있고 위쪽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도 제법 빠르단 말입니다. 삼각 수렴형이라 아직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음봉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140을 잘 못 넘고 있으니 야 이거 삼각 수렴형 끝에서 에너지도 많이 모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야 이거 반도체 지수가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겠다. 경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랠리, 연말에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내용을 좀 봤고요. 요즘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저는 원자재들이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리 가격을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구리는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힘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이 자리는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자리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 정해지면 크게 갈 수 있다 이건데 일단은 뭐 당장 하락할 생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위에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선들 사이에 있으니 당장은 또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들이 이런 선들이 붕괴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강하다. 당장 죽을 생각은 없구나 싶긴 합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자산 중에 하나다. 자칫 잘못하면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 하락의 기울기는 강력한데 상승의 기울기가 약하구나.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죽을 생각은 없다. 얘도. 그래서 몇 가지 불안한 자산들, 그죠?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 또 그리고 구리 이런 자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나 이런 친구들은 계속 박스권이라 가지고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구리하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약하구나 라는 점을 요즘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배당락이었는데요. 배당락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좀 부진했다 싶고요. 근데 원래 부진했습니다. 원래 좀 부진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게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도 좀 제한적,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래저래 좀 거래량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오늘 조금 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생각은 딱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연말에 좀 한국 증시도 좀 산타랠리 그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산타랠리의 영향은 어떤 연말 랠리의 영향은 한국 증시는 전혀 못 받은 거고 지금까지 보통 봤을 때 연말까지 분위기가 쭉 안 좋으면은 통상 연초에 반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올해 연말까지 좀 좋을 줄 알았더니 연말까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연초에는 조금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그냥 가볍게 하고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점이 더 낮아지거나 막 대폭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비상계엄으로 만들어 놓은 바닥이 이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자꾸 아래쪽에서 분명히 힘이 없긴 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다음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예전에 말씀드렸긴 했지만 코스닥을 보든 코스피를 보든 아래서 올라오는 중요한 이 상승 추세선을 지금 깨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거라서 이 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빠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러고 코스피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선들을 와장창 붕괴시키고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봐주기는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좋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하락이 이게 다 끝난 게 맞을까? 우리 좀 한참 고민을 해볼 때예요. 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싸다고 반드시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싸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싸긴 싼데요. 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일단 고금리 강달러의 영향도 분명히 톡톡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44원 돌파 한착한 게 이날이었죠. 3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했다라 말씀드렸고 이 정도면은 더 올라간다라 말씀드렸죠. 어쨌든 근데 이 약간 긍정적일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상당했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고 또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하여튼 거래량들이 좀 배당락 핑계로 해서 많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흔들렸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좀 좀 전에 그림판에서 그죠? 연말에 많이 빠지면 연초에 연초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초를 조금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연말은 뭐 보니까 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요 지수들은 더 이상 바닥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는 거, 저점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환율도 윗골을 좀 달리고 있으니 단기적인 고점이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소한 원화 약세도 조금 좀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원화 강세가 쉬어간다면 조금 주식시장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측면. 지금 1444원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로 간 거죠. 이게 그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추세적으로 좀 맛이 좀 가 있고.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조금 좀 좋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싸긴 싼데요, 주식이.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가면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그 자사주 매입 진행 중이죠. 하루에 한 500억, 700억씩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지진 않아요. 오를 생각도 없습니다. 워낙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세가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어쨌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체력을 고려하면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죠. 매력적인 주식은 아니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단기적으로. 오늘 뭐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지수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반도체 지수를 좀 부정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좀 주의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려봤고요. 오늘 뭐 다른 나라들 뭐 가볍게 뭐 체크만 좀 하자면은 그 유럽 증시 같은 거 보시면은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됐으니까 좀 조정이 좀 주춤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 추세적으로 얘가 막 죽어내려가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이렇게 하락 중이었는데 이 하락을 극복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답답한 그런 구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특별히 일단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가 된 거고 일본 증시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죠? 박스권 상단을 지금 뭐 극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대충 선을 그어서 그런데 그죠? 조금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요날 고가 아니면 이날의 시가, 이날 음봉의 시가 정도를 중요한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거든요.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내일 움직임 보고 이게 만약에 안착이 성공을 하면은 내일 안착 성공하면은 이제 박스권 졸업, 레벨업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본 증시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 계속되고 있고요.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예전에 엔화 강세 나왔을 때 주식시장 박살 났었잖아요, 그죠? 엔화 약세 차라리 조금 도움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싶고, 위안화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 자체가 강하구나. 그래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자체가 눈에 띄게 강하다 보니까 위안화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약하고,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박살나고, 달러화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특징, 어쨌든 미국이 좋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글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